자, 한 주간의 증시 전망해 봅니다. 애널리스트 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바로 본론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런 것처럼 어닝이 안 좋을 것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JP모건, 웰스파고 막상 스타트를 까보니까 예상보단 나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또 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기업 실적도 그렇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기가 침체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 지표들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구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과도했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되돌려지고 있는 과정이다. 경기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강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게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나쁜 건 아직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군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화 정책이죠. 연준과 그다음에 ECB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그 3월 FOMC 회의록에서는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한 5에서 6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연내 여건이 된다면 한 차례라도 올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죠. 금리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압력과 경기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연준 위원들도 조금씩 완화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ECB도 지난주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장기화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3차 TLTRO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6월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어떤 금융 완화 효과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부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는 또 인하 쪽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기는 했는데 또 고용 지표,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는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어닝 시즌도 이런 상황이면은 또 인상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인상하는 결과가 좋긴 합니다. 근데 지켜봐야겠죠. 일단 경기 흐름을 지켜봐야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레벨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항상 경기와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이게 긴축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가 상승 압력이 50bp인데 연준이 25bp를 올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5bp니까 금리를 올리면서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만큼 더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후행해서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텐데 일단 지금 상황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골디락스 환경이 다시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는 굉장히 밋밋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굉장히 밋밋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압착되거든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 포함해서 위험자산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럴 때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홀드를 가져가야 돼요? 아니요, 지금은 경기 모멘텀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 같고요. 돈이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채권이라든지 사실 그리스 채권이 지금 파산 재정 위기를 맞기 훨씬 이전 수준까지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최근에 다시 모멘텀이 생기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위험자산군에 속한 주식도 저희는 계속해서 4월 달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협상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를 자아냈던 게 바로 브렉시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역 협상만큼 그렇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3년 반을 넘게 끌어온 이 브렉시트 데드라인 결국 10월 말로 6개월 정도 연기가 됐어요. 이제 새로 얘기가 나올 얘기는 한 8월 정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노딜 브렉시트가 사실 제일 걱정거리였는데
테일 리스크였죠. 확률은 낮았지만 그래도 발생하게 된다면 네네. 유로존 경기와 세계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일단 10월로 연기됐다는 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덜어놓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브렉시트가 사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환율이었죠. 유로화를 끌어내리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이 좀 완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신흥국 금융 환경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지막 단계 다다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증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주춤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올 한 해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되겠죠. 근데 뭐 일단 봉합되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다 피해를 받았죠. 예.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중국이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유로존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를 많이 본 순으로 얘네가 G2가 화해를 한다면 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 협상 결과가 잘 마무리된다면 경기에 대한 신뢰가 다시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이연됐던 투자도 다시 시작될 수 있고 거기에 맞물리면서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 개방과 예.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은 중국 증시는 저희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연내 상해종합 타겟을 3,500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반도체겠죠.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건 예. 마중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수요 회복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TSMC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예, 발표를 하고요. 반도체 1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서 이번 주는 TSMC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애널리스트 뷰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